외국인이 한국어에 멘붕 오는 이유. 서양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가 한국어라고? 언어 천재인 내가 도전해본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한글 교육 시작할게요. 뭐야? 누가 어렵다고 한 거야? 한글 하루 만에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한글은 하루 만에 뗐는데 정작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 일본 야후 재팬에서 좋아요 2만 개를 넘기며 1위를 차지한 댓글이 있어요. 문장은 이해했는데 상황이 이해 안 되면 대화가 실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볼게요. 그냥 단순한 언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인 우리가 왜 그걸 전혀 인식 못하고 살아왔는지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카페에 들어간 외국인 하나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 3개월 차. 챈감 넘치게 빈자리를 가리키며 묻죠.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네 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외국인은 당연히 앉으려 했죠. 근데 그 한국인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저기요, 자리 있다고요. 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선 완전 패닉이 오는 순간이에요. 있어요 하고 했으니 앉아도 된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저 사람이 화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이게 실화예요. 일본의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화제가 된 사연이거든요. 이게 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달린 댓글 수가 3,000개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베스트 댓글 1위가 좋아요 27,000개를 받은 댓글이었어요. 한국어는 번역기로 배우면 절대 안 되는 언어다. 그리고 이 댓글이 좋아요 15,000개를 받으며 문장 의미와 상황, 의의가 정반대인 경우가 한국어에는 너무 많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 솔직히 이 글 보는 한국인분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죠? 자리 있어요는 그냥 자리가 있다는 상태 설명일 수도 있고 자리가 있으니 앉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상황으로 다 파악하는데 외국인은 그 상황 자체를 공유 못하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한국어는 문법보다 맥락 의존도가 훨씬 높은 언어예요. 일본어도 돌려 말하기가 많긴 한데 한국어는 아예 상황 공유가 전제가 안 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도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어학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어는 가족 언어에 가깝다?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밥 먹어? 밥을 먹었냐는 질문인지 밥 주려는 건지 아니면 벨코내는 건지 다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처럼요. 일본 언어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보통 맥락 의존성이 높은 언어는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어는 그 반대거든요. 고루로 압축된 정보 전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나 학원 끊었어. 그러니까 한국인 친구가 바로 너 원래 학원 안 다녔잖아 라고 답장이 왔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전 혼란이에요. 분명히 학원을 그만뒀다는 뜻으로 썼는데 왜 저 대답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 알죠. 그다는 그만두다는 뜻도 있지만 새로 등록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담배 끊었어는 그만뒀다는 거고 학원 끊었어는 새로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일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왜 반대 의미가 같은 단어로 존재하나? 이건 진화가 아니라 혼돈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반대로 한국어는 경제적이지만 돈의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분석도 쏟아졌어요. 재밌는 건 이 반응이 단순히 한국어를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한국어의 이 다이성, 즉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특성은 불편함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을 위해 진화된 결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국인이 받아쓰게 하면 속도를 따라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짧은 단어 하나에 맥락 정보까지 압축해서 담기 때문에 정보 전달 속도 자체가 다른 언어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 회화 속도를 다른 언어와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어는 초당 발화 음절수가 일본어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그에 비해 의미 밀도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진짜 공감 100%짜리 상황이에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이 한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게 됐어요. 어느 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방에서 나가며 나 씻고 올게라고 했고 좀 뒤에 돌아와서 씻고 왔어라고 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씻고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미 말한 내용을 왜 또 말하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씻고 올게는 예고이고 씻고 왔어는 완료 보거든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일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군대식 보고 체계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반면에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언어 구도다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댓글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실제로 한국어의 이 완료 보고 문화는 상대방을 걱정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 밥 먹고 올게. 나 밥 먹었어.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나 집에 도착했어.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언어 행위예요. 이걸 일본 언어학 연구가가 분석하면서 한국어는 관계 중심 문화가 언어 구조 자체에 녹아 있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이 분석이 야후 제텐에 소개되면서 댓글이 4,000개 이상 달리는 반응을 얻었어요. 자, 잠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3가지 상황 중에서 외국인 친구한테 설명했을 때 가장 황당해했던 한국어 표현이 뭐였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혼란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압권이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날이 더워서 친구가 한국말로 이렇게 부탁했어요. 커튼 좀 쳐줘. 외국인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커튼을 때린다고요? 왜요? 아니면 닫으라는 건가요? 결국 커튼을 활짝 열어버렸고 치우는 더 뜨거운 햇빛에 땀을 뻘뻘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치다는 정말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한 동사거든요. 커튼 치하는 닫다, 천막 치하는 설치하다, 바둑 치하는 게임하다, 볼 치다는 때리다. 전부 치다 하나인데 상황마다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소개된 이후에 일본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한국어는 동사가 아니라 상황 동작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와 친해지면 갑자기 이해도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 댓글이 정말 핵심을 찌른 거예요. 한국어는 언어 학습이 아니라 관계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 패턴을 몸으로 익혀야 하는 언어예요. 자,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반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어는 분명히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친해질수록 급격히 쉬워지는 특이한 특성이 있거든요. 다른 언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적으로 실력이 늘거나 고원 현상이 와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는 달라요. 어느 순간 관계가 쌓이면 갑자기 팍 열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늘지 않다가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갑자기 귀가 트였다는 거예요. 언어학에서는 이걸 맥락 몰입이라고 불러요. 문법 규칙이 아니라 상황의 패턴을 습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일본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관계 점수가 중요하다. 이 영상이 일본에서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하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일본 2030세대 사이에서 필수 시청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현상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된 핵심 이유라는 거예요.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드라마, 영화, 노래.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사람들이 빠져드냐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감정과 관계 표현이 풍부한 언어, 구조가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이 I miss you보다 더 가슴에 박히는 건 한국어가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영어 엠마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쓰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나라. 개인을 집단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이 구조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끈끈한 인간관계 묘사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번역본을 봐도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건 한국어가 가진 관계, 중심적 언어, 구조가 스토리 자체에 녹아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최근 3년간 4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어가 외국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언어로 꼽히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에요. 한국어 자체가 가진 구조적 특성, 즉 감정과 관계를 밀도 있게 담아내는 언어 서태가 현재 글로벌 콘텐츠 시대에 엄청난 강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언어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감정 전달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있어요. 하나로 상태도 표현하고 경고도 하고 예약 여부도 알리는 이 효율성, 근타 하나로 시작과 끝을 모두 담는 이 압축성, 쉬고 왔어 한마디로 관계 업데이트까지 해내는 이 배려의 구조.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이 어려움 자체가 바로 한국어의 경쟁력이거든요.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다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던 표현이 뭐였어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이 가장 황당해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에피소드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공감 많이 받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외국인 반응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관계와 감정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언어거든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그 어떤 언어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언어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숨겨진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